안녕하세요. 한글 구성 성명학회 예지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주를 미신으로 취급하면서도 결혼이라는 큰 중대사한 일이 있을 때는 보편적으로 궁합을 보는 편이죠. 자, 궁합이 잘 맞는다고 잘 살고 또 안 맞는다고 못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에 앞서서 타고난 그 숙명적인 그 요소에서 과연 배우자 궁이 좋은가 나쁜가에서 많이 달려 있는데, 아무리 사주에서 배우자 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궁합을 통해서 그걸 보완하는 게 바로 궁합을 보는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름을 통해서 이제 궁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사주로 보는 궁합보다도 이름에서 보는 궁합도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또한 이름으로 보는 궁합은 사주라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몰라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합이 얼마만큼 잘 맞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떤 궁합이 맞고 좋은가를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이름을 볼 때, 자, 81년생 신유생 김진석이 있고요. 자, 이거는 천간지지가 같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짓지 않아도 되지만, 궁합을 맞출 때는 다른 거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이 중심의 주파수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많은 기운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똑같이 천간과 지지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나가요. 그리고 83년생 개생에 박도희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보고 과연 궁합이 맞고 안 맞는 거를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여기도 박도희도 보면은 천간과 지지가 같은 연도기 때문에 이러한 기운이 더 강하게 이제 발현이 되는데, 81년생 김진석과 83년생 박도희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이 이름을 가지고도 이 부부들이 과연 결혼을 하게 되면, 아직 결혼 안 한 미혼인 친구들이지만 요 두 친구들이 결혼을 했을 때 과연 끝까지 해라면서 잘 살 수 있을까 없을까는 이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분석이 가능해요. 자, 제일 먼저 뭘 갖고 보느냐 하면은, 성이라는 거는 이미 태어날 때 부여받은 자기 사주와 같은 운명적인 요소예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받는 게 진석이라는 이름과 또 도희라는 이름일 때, 여기서 이름의 첫 자인 요 자음, 이 지읒 자음 가지고 여기서 성격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의 성격이 어떤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돼. 우리가 부부가 서로 성격적인 트러블에서 많이 다툼이 오고 가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중심, 이걸 주파수라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성격이 나와요. 그래서 1의 성격과 이 박도희는 8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1에서 8까지의 성격을 먼저 알아야지만 그 궁합적인 요소를 보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이름에서 전체적으로 아무리 이름에서 서로 상생이 돼서 궁합이 잘 맞더라도 이름 자체에서 남자 이름에서 처를 극하거나 또 여자 이름에서 남편을 극하게 되면 궁합이 맞더라도 결론은 뭐냐면 헤어질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남자는 보면은 1, 2가 뭐를 극하냐면 5, 6을 극해요. 이 5, 6이라는 거는 바로 재물을 나타내고 처를 나타내요. 재물. 그리고 그래서 남자 이름의 1, 2가 5, 6을 보게 되면은 무슨 얘기냐면
초와 이별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이 3, 4가 7, 8을 보면 7, 8이 남편인데 3, 4가 7, 8을 보게 되면 남편을 극하기 때문에 이름 원명 자체에서 이렇게 3, 4가 7, 8을 보면 이미 남편하고 이별수를 예고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서로 궁합이 맞다고 해서 잘 사느냐 하면은 성격적으로 궁합은 잘 맞더라도 결론을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이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궁합이고 어떤 게 나쁜 궁합이냐면 궁합을 맞추기 이전에 이 중심 성격에서 성격이 어떤가. 1, 2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1, 2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고집과 주관이 굉장히 강하고 남의 말을 안 듣고 남녀 불문하고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을 정도로다가 대인관계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가정적이에요? 아니면 밖으로 많이 나돌까요? 밖으로 많이 나돌겠죠.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중심에 1, 2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가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배우자와 이렇게 갈등을 많이 느끼는 거 이름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 4라는 건 뭐냐면 두뇌를 나타내고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3, 4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 예민하고 영특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5, 6이라는 거는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5는 편재이고 6은 정제다 보니까 5는 편재는 사업적인 재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건 하나의 활동성 역마로서 보기 때문에 활동력이 왕성하고 6이라는 건 정제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절약가적인 그런 근성이 아주 다분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7, 8은 바로 명예적인 측면인데 이 7, 8이라는 거는 유일하게 나를 극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7이라는 건 편간으로서 또 의협심이 강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거에 반해서 여기 박도희의 이름이 8이듯이 8이라는 거는 바로 명예, 자기, 관료적인 그런 특성이 있어가지고 고지식하고 그리고 굉장히 반듯한 성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90이라는 건 뭐냐면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거의 장남이나 마지로 태어나는 사람이 많고 혹은 마지나 장남 노릇을 많이 하게 되고 학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구적인 면모를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수생목하고 생해주는 거다 보니까 그 대명분이라든가 그러한 인격적인 면에서 남을 배려하고 이런 게 충분히 나타내는 게 90의 성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생하,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상생이라 해서 1, 2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내 파트너, 배우자라든가 애인이 3, 4라면 이런 서로 상생이니까 좋죠. 그러면 누가 생을 해줘요? 1, 2가 갖고 있는 사람이 3, 4를 생해주기 때문에 1, 2와 3, 4가 만나면 이거는 서로 상생이니까 좋은 거고 또 3, 4와 5, 6이 만나게 되면 3, 4는 5, 6을 생해주니까 서로 잘 맞는 거죠. 그러면 3, 4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중심은에 5, 6의 이름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를 상대방을 만나면 한량없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5, 6과 7, 8이 만나면 이 또한 서로 상생이니까 좋은 이름이죠. 또 7, 8이 90을 만난 이름을 만나면 서로 상생이니까 좋고 또 90이 1, 2를 만나게 되면 서로 상생이니까 요거는 상생은 이상적인 궁합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렇게 별표로 되어 있는 요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여기는 서로 극관계이기 때문에 상극이기 때문에 상극으로 만나는 관계는 피해야 되는 그런 궁합에 해당이 돼요. 그랬을 때 1, 2의 성향을 갖고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5, 6의 중심원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서로 목국토하기 때문에 서로 극관계는 뭐 으르렁대고 다툼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게 되면 재물이 파재가 일어요. 또한 3, 4가 7, 8을 보게 될 경우는 서로 상극이니까 하극금을 하니까 당연히 안 맞겠죠. 또 5, 6이 90을 만나면 이거는 토국수를 하니까 서로 안 맞고 또 7, 8이 1, 2를 만나면 금극목을 하기 때문에 서로 안 맞고 90이 이렇게 3, 4를 만나면 수국화를 하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별표 표시로 되어 있는 상대방을 만나면 이거는 상극의 배합이라 그래가지고 피해야 되는 궁합에 속하고 그리고
이렇게 1, 2, 3, 4, 5, 6, 7, 8로 서로 상승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궁합은 이상적인 궁합으로서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숫자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나 여러분들도 쉽게 우리 배우자와의 궁합이 어떤가를 알아보기 쉽게, 혹은 내 애인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생년 대조표를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 김진석의 이름이 보면 여기 1로 되어 있죠. 다른 건 안 본다 그랬어요. 뭐만 보냐면은 자음에 있는 이름 첫 잔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자, 지읒이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몇 년생이냐면, 제가 저기 연도수를 안 썼네요. 여기는 신유생은 81년생이고 계생은 83년생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두의 끝자리 숫자 1이나 3의 숫자만 갖고 봐요. 그러면 김진석은 81년생이니까 여기에 해당되죠. 자, 여기서 진이니까 첫 자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뭐가 돼? 1이 되죠. 자, 1이 되죠. 그래서 여기 1을 적어놨죠. 그리고 83년생인 박도희는 3이 어디에 해당돼요? 자, 여기에 해당되죠. 근데 도니까는 도가 여기에 있죠. 쭉 와서 보면은 도가 8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렇게 8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 생년 대조품만 있으면 각자 자기 이름 혹은 남편 이름 혹은 내 처의 이름을 놓고 이렇게 봐서 이러한 숫자가 나왔을 때, 다른 건 안 봐요. 요 숫자끼리 왜 그러냐? 여기에서 성격이 나오고, 소리라는 거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강한 파동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첫 자음에서 울리는 소리 기운에 의해서 성격적인 게 서로 조율이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궁합을 보는 거예요. 앞전에 얘기했죠. 이걸 보기 이전에 이름 원명에서 과연 배우자 궁이 있는가 없는가 먼저 살피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81년생인 김진석의 이름을 먼저 이렇게 분석을 보니까, 자, 배우자 궁이 있으니까 처덕이 있나 없나 먼저 봐야 되는데, 남자는 1, 2가 5, 6을 보면 뭐를 극한다 그랬어요? 이 처를 극하기 때문에 이미 김진석이라는 이 이름에서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이 강한 그 1, 2의 기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6을 극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렇게 극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배우자와 이별수를 겪는다는 게 이름에서 이미 예고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런 이름들의 특징이 보면은 청간과 지지가 같기 때문에 2번 결혼하면 2번 다 헤어짐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원명이 이런 상태에서 내 부인하고의 어떤 그 애인하고의 관계가 상생으로 잘 이루어져도 결론적으로는 해로를 못한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름들은 우리가 이제 제가 봤을 때 1, 2라는 거는 뭐를 극하냐면 바로 재물을 극하는 거다 보니까, 재물뿐만 아니라 쳐도 되다 보니까, 여기에 성에서 보면은, 자, 성에서 보면은 1, 2가 재물을 극하는데, 이럴 때 7, 8이 1, 2를 억제시켜주면 뭐가 살아나냐면 재물과 처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러한 배합으로 이루어졌을 때 여기 숨은 오륙이 살아나서, 숨은 오륙이라는 건 뭐예요? 감춰진 여자를 나타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남자 이름에 7, 8이 1, 2를 보면 내언녀가 있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여자와 재물은 같이 보기 때문에 내 사이가 바람 피는 것이 싫으면 그지한테 시집 보내라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에서도 보면 이렇게 7, 8이 1, 2를 극하면 바로 재성이, 숨은 재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는 나타난 여자지만 이거는 감춰진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들이 바로 내원인데, 성은 평생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 부인은 어떤 부인을 만나도 안 맞아. 안 이뻐. 그리고 몰래 사귀는 여자한테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결국은 부부가 이별수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는 원초적으로 배우자와 인연이 없는데, 그 여성인 박도희 이름을 보면은, 박도희 이름은 보면은 여자 이름에서 이렇게 3, 4가 7, 8을 보면은 남편을 극하기 때문에 배우자 인연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살펴요. 근데 여기서 보면 3, 4가 7, 8을 보는 거는 어디에도 봐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은
배우자와 산다 못 산다를 거론하는, 못 산다고 거론되는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름들은 얼마든지 그 남편하고 해로할 수 있는 이름인데, 이런 이름이 만약에 김진석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철을 극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별수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기는 1이고 여기는 8이야. 그러면 성격적인 거는 뭐냐면 7, 8과 1, 2는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안 맞긴 해요. 안 맞은데 어떠냐? 1, 2라는 건 굉장히 고집스럽고 자기 주관이 강해서 누구 말을 안 들어. 근데 이 8이라는 도이라는 이 파트너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7, 8이 1, 2를 눌러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그래도 요 도이라는 여성, 아주 한 고집하고 있지만 도이라는 여성의 이름을 만나게 되면은 자기의 고집스러움이 한풀 접혀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궁합적인 거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무난하다고 볼 수 있는데, 원초적인 거에서는 이미 김진석이라는 이름 본명에서 배우자를 극하기 때문에 결론을 얘기를 하면 못 산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배우자 이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숫자를 뽑아서 맞춰놨을 때, 그리고 남자인 경우는 1, 2가 5, 6을 보고 있는가, 또 여성인 경우는 3, 4가 7, 8이 있는가를 먼저 분석하고 난 다음에 과연 내 배우자하고 나랑 이름을 통해서 잘 맞는가 봤을 때는, 자,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저 생년도표를 가지고 해서 이러한 숫자가 나왔을 때, 자, 1이라는 자기 중심은이 1인 사람이 만약에 3, 4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1은 3, 3번 보면 한량없이 주고 싶어져. 목생하 하고 주기 때문에 보면은 사랑스럽고 이쁘고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궁합이겠죠. 그쵸? 근데 1, 2인 사람이 만약에 파트너가 5, 6인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극하기 때문에 내가 힘을 가시해서 1, 2를 보면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억누르는 성향이 있어. 그리고 또 1, 2 자체가 이미 고집스럽고 주관이 강한 이러한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3, 4를 보면 마냥 주지만 1, 2를 보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 싫은 소리를 하게 돼 있어. 근데 7, 8을 만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도이라는 7, 8을 만나게 되면 1, 2는 다른 거를 자기가 다 제압하고 주고 받고 하지만 7, 8한테만은 끔찍을 못해요. 그래서 7, 8에 그걸 받기 때문에 이때는 강한 고집스러운 성정이 죽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궁합은 그래도 나쁘게 보진 않아. 극이지만 나쁘게 보진 않아. 그래서 1, 2라는 거는 지멋대로 행동하면서 돈을 자꾸 극하는데, 7, 8의 여자를 만나게 되면 자중을 시켜주기 때문에 돈이 파재되는 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거야. 그래서 이 김진석이라는 이 81년생의 이 김진석이라는 이 사람이 만약에 박도희라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물론 사주상으로, 이름상으로는 깨진다 하더라도 8에 의해서 항상 자기가 제압을 당하기 때문에 말을 공손하게 들음과 동시에 재물적인 운세는 덜 깨지기 때문에, 오히려 김진석이라는 사람은 박도희라는 여성을 만남으로써 재물이 파재되는 걸 조금은 미연에 막을 수가 있지만, 박도희라는 여자가 만났을 때는 이 김진석을 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덜 좋은 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상으로도 궁합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물으러 왔느냐에 따라서 결혼을 해라 하지 마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만약에 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 김진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온다라면 어때요? 이 박도희라는 이름, 이 여성을 반드시 잡으라 그러겠죠. 근데 박도희라는 여성이 와서 김진석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은 뭐라 그래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안 맞아. 그렇지만 이 박도희라는 사람은 이 김진석이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김진석을 이름을 가진 사람은 재물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강한 1, 2는 7, 8에 의해서만 제압을 받지 나머지는 아니에요. 근데 강한 1, 2가 90을 만나면, 90은 뭐예요? 수생목하고 대주니까는 좋죠. 자, 만약에 자기 이름이 3, 4의 성격을 갖고 있는 중심의 주파수가 3, 4야. 그런 사람이 만약에 5, 6인 파트너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한량없이 주게 되겠죠. 자, 3, 4인 사람이
파트너가 7, 8이면은 내가 힘을 가시해서 파괴를 하려고 해요. 억누르고 누르려고 해. 제압하려고 그래. 그리고 3, 4, 나는 3, 4인데 3, 4인 사람이 9공을 만나게 되면 9공에서 극을 받고 있죠. 수국하니까 어때요? 괜히 싫어. 그 파트너는 나를 자꾸 제압하려고 그래. 그리고 3, 4인 사람이 파트너가 1, 2면은 1, 2는 어떻게 돼요? 한량없이 나한테 목생하고 주니까 받죠. 그래서 이런 궁합들은 이상적인 궁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반복적으로 할 것도 없이 자기가 중심 숫자의 무엇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승으로 되는 관계는 내가 주느냐 혹은 내가 받느냐 혹은 내가 그걸 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걸 받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를 재밌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이름으로 보는 궁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생년 대조표를 통해서 이름을 분석을 해서 과연 우리 부부가 혹은 나의 애인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이렇게 김진석이처럼 이렇게 재물을 극하거나 철을 극하는 이름을 가졌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름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누구를 또 내가 남자라면 여자도 봤을 때 3, 4가 7, 8을 보는 이름 같으면 이름을 바꾸든가 그런 여성은 피해야지만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 거죠. 근원적인 거를 그렇게 방안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아,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떤가를 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름에서 서로 사이클이 맞으니까 부부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원만한 결혼 생활이 당연히 수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름으로 보는 궁합도 기가 막히게 재밌게 잘 맞기 때문에 한번 자기 이름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아주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에서 만약에 안 좋다고 하면 좋은 이름으로 첫째 바꾸거나 서로 상생이 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부부의 궁합을 원활하게 좋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렇듯이 다시 거듭하는 거지만 우리가 타고난 사주팔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비록 사주팔자의 배우자궁이 좀 약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상생이 되는 궁합이 잘 맞는 이름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운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름에서도 이렇게 궁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지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죠. 자, 오늘은 그 이름을 통해서 궁합을 알아보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렇듯이 우리 한글 구성 성명학은 합리적인 방식과 논리적인 이론에 의해서 연구된 학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사주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름을 통해서 얼마든지 궁합도 보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라고요? 네, 이름이 성공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궁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행복한 가정생활도 영위하고 있는 게 바로 이름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계명을 많이 하는데 계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계명을 하는가? 다음 시간에 계명을 갖고 다시 한번 강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nibtv.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